예, 요즘 이제 바이든 정부의 기세가 무서워요. 우크라 전쟁에서 결국 러시아를 이제 비참하게 패퇴시키게 될 텐데 또 유럽과 일본,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차이나 디리스킹 통일전선을 만들었죠. 차이나 디리스킹 글로벌 통일전선을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만큼이나 야심찬 일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일단 여기 트럼프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돼요. 예, 트럼프 때 이제 많이들 주목을 안 해요. 지금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지적, 그러나 결국 중도 하차한 지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9월에 미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 네 개 나라가 모여서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걸 서명을 했죠.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아시다시피 무슬림들은 구약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그 아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든 뭐 유대교든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코드예요. 이걸 그 당시에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 트럼프 때부터 미국의 셰일 석유와 가스가 왕창 나오면서 예,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가 됐죠. 아시다시피 셰일의 하나의 지표에 이렇게 관이 꼽히는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를 패드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패드 아래 지하로 들어갈 때 관이 하나가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관이 하나가 들어가서 그 한 관에서 여러 개가 분기되는 방식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5년엔 패드 아래에서 아예 관 다발로 들어가 여러 가닥이 들어가고 그 관들이 또 분기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컴퓨터나 이 구멍 뚫는 기술이 좋아져 갖고 구멍을 이제 이제 지하에 셰일층을 봐가면서 구멍을 뚫어가면서 관로가 쫙 깔리는 거거든요. 거기 이런 관로가.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좋아지니까 패드 하나에서 여러 개 관로로 해서 그게 막 5km, 10km씩 뻗어요, 이게. 이 기술이 이제 2015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이 경제성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트럼프가 그거를 읽어내고 셰일 혁명을 마지막을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셰일 석유가스가 이제 양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가 되면서 중동 석유에 대해서 이 독립성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동 불러가지고 야 말 들어야겠어. 그러니까 이제 네, 아랍에미리트랑 바레인이 말을 들었죠. 예, 그럼 만약에 이게 트럼프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이 있었으면 이제 사우디까지 이제 화기애애한 자리에 불러들일 수가 있었을 텐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뒷심이 부족해 갖고 이걸 중도 하차했다고요, 이게. 예, 도중 하차했어요. 이거를 바이든 정부가 다시 축혀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꺼냈고 작년에 네옴시티에서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제이크 설리반이 빈살맨 만났을 때 얘기를 꺼냈고 그때는 운을 띄웠고 올해 이제 7월 말에 제이크 설리반이 이번엔 제다 그러니까 홍해 쪽에 면에 있는 사우디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죠, 제다. 우리가 항구 지어준 그 제다. 예. 우리 오일 쇼크 때 외환위기 때 현대건설의 제다 현장에서 돈이 한국은행으로 꼽힐 때는 나라가 걱정을 덜하는 날이고 외환부도 위기를. 돈이 안 꼽히는 날은 간땡이가 쪼그라 들어가서 심장이 통기통기 뛰는 날이고 그런 날이에요. 그 제다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지금도 이제 사우디를 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제다에서부터 그 예멘까지 가는 그 지역이 녹지가 있고 또 농지도 있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아름다운 데인데, 네. 이 제다에서 제이크 설리반이 요번에 이제 7월 말에 그 빈살만이랑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예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먼저 번에는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이번에는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9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과연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에 보도된 다음에 그 백악관의 그 저기 있죠. 그 저기 뭐야 그 국가안보실의 그 대변인이 그거 너무 먼저 샴페인 터뜨릴 일 아닙니다. 그거 앞으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 될 코스가 많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발 이제 뺐어요. 그러나 이 정도 논의가 이제 거론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죠. 그런데 이 논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야, 사우디가 굽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가 이 논의 때에 몇 가지 내걸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들이 뭐 비교적 합리적이에요. 우선 첫째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이스라엘의 양보,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의 형성이에요. 이거 언젠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지금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PLO로 각각 문제가 있어요. 하마스는 부패하지는 덜 부패해 있는데 과격해요. PLO는 온건한 것 같은데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마스는 저 갈 데 없이 딱 도관에 든 쥐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지역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강했고요. PLO는 저 요르단 서한 지구가 강해요. 그런데 하마스가 힘을 찾아서 요르단 서한 지구도 많이 침투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사우디가 중재를 나서게 되면 이 PLO와 하마스를 중재하면서 온건 노선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자기는 여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막 과격파를 막 미룰 리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말이 된다. 어차피 PLO가 국가가 돼야지. PLO를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 아라파트 때 미국이. 근데 그걸 PLO가 걷어찼어요. 아라파트가 죽은 게 한 2000년경쯤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준 국가대접 받은 게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이후로 국가대접을 받았는데 아라파트 죽을 때까지 PLO가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시켜서 테러하고 자살조끼 입혀갖고 꽝꽝 터뜨리면서 성금 걷고 그 아랍권의 왕가들로부터 삥 뜯고 이 재미에 나라를 안 만든 거예요. 아라파트가. 헌법 만들면 거치장스러우니까. 그래서 PLO 무슨 불쌍하다 이러는 사람들 보면 혹은 팔레스타인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갸우뚱해. 자기들의 자치 조직을 못 만들어냈는데 그 좋은 조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금과 그 지원이 갔는데 자기들의 자치 조직을 못 만든 거예요. 중국과 대접을 받으면서 20몇 년 동안 헌법을 못 만든 집단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이. 그런데다가 이 아랍권에서는 저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애들 끌어들이면 나라 망한다. 사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레바논이 팔레스타인한테 거주지역 내줬다가 나라 빠개져 버렸잖아요. 내전 묻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분파 생기고. 쿠웨이트가 팔레스타인 끌어들였다가 나라 망할 뻔했거든. 아시다시피 쿠웨이트 사람들은요 그냥 날라리예요.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 남자들 입는 장옷 그거 그냥 옷이라고 생각해서 한 벌 사서 입겠다 그랬다가 맞아 죽습니다. 제가 그 말했다가 사우디 가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건 무슬림만 입는 옷이야. 이렇게 싹 이거. 근데 제가 사우디를 몇 번 갔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야, 저렇게 무늬 있는 저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테를 이렇게 뺐다 가게 하면 저거 쿠웨이트야. 쟤들은 그래.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좀 약간 날라리 같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왜 좀 날라리 같은 애들이 모자 좀 뺐다 가게 쓰고 그러잖아요.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쿠웨이트는. 룰루랄라 하니까 뭐 다른 나라가 다 그렇듯이 팔레스타인 끌어들여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리 좋고 똑똑하니까 의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기업 관리직 이걸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내줬다고요. 1980년대.
91년인가 그게 이라크가 쿠웨이트 쳐들어갔잖아요. 그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쿠웨이트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쫓아버리고 여기를 반미의 성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역을 한 거라. 그래서 학을 띠고 쿠웨이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나중에 국가 회복된 다음에 다 내쫓아버렸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쌍하다 뭐 이러면서 그 동정심 눈물파리 하는 것 많이 믿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었고요. 그 굉장히 좋은 조건 한 20여 년을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국가를 안 만들고. 헌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라파트가 죽은 다음에 헌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부패의 사슬고리였다는 거 아니야. PLO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하마스한테 먹힌 거라고요. 하마스는 덜 부패했거든. 성금 들어온 것 같고 정말 자살조끼 테러 했고 그거 가지고 죽은 애들 가족한테 보상금 주고 윗대가리들은 조금 먹고 그래서 하마스가 힘을 잡았어요. 예. 자, 또 사우디의 두 번째 요구는 안보 보장이에요. 저 약간 머리를 좀 극적극적해. 이거 미군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다 저게 미군 기지들 다 점 찍어 놓은 그림입니다. 사우디 안에 미군 기지가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최소 5개 혹은 6개까지 있어요. 뭐 지원 그 대포 같은 거, 병참 지원 대포 이런 것도 이제 기지로 치냐 이러면은 6개까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빈살만이 팔레스타인 문제, 이 문제 둘 다 자기 면 세우려고 하는 얘기지 뭐 그렇게 못 들어줄 얘기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에요. 뭐 오케이지. 물론 이제 사용 후 연료 재처리, 핵 농축 뭐 이런 걸 이제 빈살만이 입으로는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빈살만이 요구한 내용이 뭐 월스트리트에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없어요. 이제 반면에 오히려 이제 미국적 요구가 좀 매섭죠. 예. 그 바이든 정부가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킨다면 이게 엄청난 치적입니다. 이거 대단한 치적이에요. 이제 트럼프 때 하다가 중도 하차했던 아브라함 협정에 깔려 있는 큰 그림, 즉 이스라엘과 아랍이 힘을 합쳐서 테러 세력 및 이란을 밟아버린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의 큰 그림인데 그 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프로젝트죠. 물론 이제 이 흐름이 자리를 잡게 되면 아랍에서 중국 영향력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차이나 아웃. 차이나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우디한테 지금 중국이 뭐를 지금 살살 꼬시고 있냐면 야 사우디 안에 중국 군사기지 좀 투자 오케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람 아레쿰 오케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 미친 소리 아니야?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중국과 이 밀약을 했어요. 군사기지 내주기로. 그래서 군사기지를 지었어. 짓다가 미국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밟아갖고 중간에 중도를 했어. 작년 말에.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이 긴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 4월에 중국 군사기지 건설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루머는 돌았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그 루머를 다룬 게 워싱턴 포스트의 올 4월 기사인데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은 Build up resumed as at suspected Chinese military site in UAE, leak says. 정보에 의하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중국 군사기지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건설이 다시 시작됐다. 예, 참 정말 복잡한 세상이죠. 예, 복잡한 세상입니다. 아랍이 이렇게 정신 없는 곳이에요. 이런 정신머리 없는 나라에 군용기 공동 R&D 센터를 하겠다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쫄래쫄래 쫓아가서 MOU를 맺은 게 강구영입니다. 미군 기지를 아까 그림에서 보였듯이 수십 군데 깔아놓고 또 중국 기지 들여다 놓겠다는 데가 아랍이에요.
그러니 카이 강구영 사장은 제발 뭐 이런 데랑 공동 연구센터 짓는다. 뭐 이런 그 헛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면 그냥 비웃음의 대상이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강 사장님 정말 정색을 하고 권할게. 중국 우한에 가면요. 거기가 군사기관이 많아요. 뭐 아마 해군사관학교도 거기 있고 군대 연구소 많아. 우한에. 그 바이러스 인민해방군이 하는 바이러스 연구소도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만나가지고 우한에 인민해방군과 함께 연구소를 짓겠다. 이렇게 MOU를 맺으세요. 그 편이 훨씬 더 당당한 간첩스러운 역적질입니다. 이왕 황당한 짓 하시려면 크고 당당한 걸 하셔야지. 예, 강 사장님께 앙망합니다. 자, 이제 보셨듯이 이제 그 미국 정치는 앞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을 공통분모로 할 겁니다. 공화당은 이제 기독교 전통, 그래서 좀 더 도덕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 띌 거고요. 민주당은 이제 좀 더 해체주의, 좀 더 뭐 아까 말한 4대 말살, 뭐 좀 뭐 젠더라든지 뭐 성구분, 뭐 젠더 성구분 말살 뭐 이런 것들 그런 해체주의에 좀 더 가깝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차이도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 지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그 축제 지금 사진이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또 서양 분들이잖아. 영국 대사니 뭐니 이런 여러 나라 대사를 몰고 나타나서 격려 연설을 했었어요. 작년만 해도. 뭐 교회 축제니까 남자 섹스, 여자 섹스, 그다음에 오늘은 여자, 내일은 남자, 바이섹스, 양성애, 또 트랜스 뭐 이런 상상 가능한 여러 형태의 이른바 성해방을 격려한 연설을 골드버그 대사께서 하셨어. 근데 올해는 골드버그 대사가 코빼기도 안 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백모 같은 사람이 아각거리고 짖어서 그럴까? 저는 아각거리고 짖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인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말을 할 만한 사람한테 골드버그 당신 미쳤냐? 우리나라의 제일 충성스러운 그 미국 지지 기반이 기독교다. 기독교 보수블락이다. 근데 당신이 그런 짓 하고 다니면 이 기독교 보수블락이 전부 러시아 지원으로 돌아.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차라리 저기 그 러시아 정교, 그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절하는 그 푸틴 이겨라 하면서 그러고 있어. 기독교 그 보수블락의 일부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워? 당신이 그러고서 여기서 대사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 말을 전해달라 그랬었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보다 큰 그림이 있다고 봅니다. 자, 폴란드 보십시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도덕적 보수주의로 중무장한 그런 그 이른바 보수 정당이란 말이에요. 법과정의당. 그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유공화 색채를 띠잖아. 이탈리아 수상 조지아 말로니 마찬가지죠. 저 도덕적 보수주의니까 아주 확실하게 화끈하게 우크라 지원하고 있잖아요. 스웨덴 나토 가입이요. 스웨덴의 지금 최대 정당이 도덕적 보수주의 쪽이에요. 자유공화 세력이에요. 이것도 그런 거랑 관계가 있을 거라고. 스웨덴 나토 가입도. 물론 도덕적 보수주의라고 해서 다 제대로 된 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헝가리의 빅터 오반 완전히 개또라이 친러 간첩 같은 사람이지. 친중 간첩 같았고. 그래서 그 헝가리 수도에다가 후단 대학, 샹하이 후단 대학 분교 만든다고 했다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해가지고 중지됐었죠. 그러니까 친중 친러 간첩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색깔은 도덕적 보수주의를 내걸어. 그 헝가리 빅터 오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과 도덕적 보수주의는 같이 간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도 도덕적 보수주의 쪽으로 좀 이행을 해올 거다.
또 공화당은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고립주의를 극복하고 이행해 갈 거다. 그래서 이게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란 관점에서 보나 도덕적 보수주의란 관점에서 보나 공화민주 양당이 좀 수렴해가는 그런 걸 보일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말씀 여쭙겠습니다. 모든 도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 자유공화는 아닙니다. 빅토르 오반이죠. 예를 들면 그럼 먼저 간첩이죠. 그러나 자유공화 주권국가를 지향하는 집단,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국가를 옹호하는 집단은 거의 모두 도덕적 보수주의고 우크라를 열렬히 지지하며 가치지향 글로벌 질서를 지지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질서에 관해 가치지향성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정치에 관해서도 가치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